폭스바겐의 3세대 투아렉 3.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판매를 시작한 폭스바겐 3세대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우선 3000cc V6 TDI 엔진을 얹은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고 2분기 중에 V8 4000cc 디젤 엔진을 얹은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00cc TDI 엔진을 얹은 모델은 3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중간급에 해당되는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리어 휠 스티어링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상급에 해당하는 R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R라인 모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약간 좀 스포티하고 좀 화려한 치장들을 좀 덧붙인 모델이죠. 이 정도 크기의 차들에서는 7인승, 3열 좌석, 간이 좌석이라도 갖춰서 7인승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2열 좌석, 5인승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시보드는 상당히 수평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운전자, 탑승자 쪽을 향해서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 센터 페시아 가운데 있는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느낌을 더합니다. 전반적인 해상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글씨도 상당히 또렷하게 표시가 되고 컬러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기능적인 측면이나 화면의 디자인 같은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석에 가까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나온 여러 다른 폭스바겐 모델들에서도 그랬지만은 살짝 아쉬움이 드는 부분들은 이제 한글 글꼴 정도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글꼴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승에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의 특성이나 성능들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출발하고 나서 지금 달리고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서의 느낌은 이전 세대 투아렉들과 비교를 하면은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폭스바겐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조금 뭔가 대륙적인 특성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투아렉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기가 긴 요철에서는 부드럽게 약간은 좀 이렇게 출렁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충격을 흡수를 하면서 조금 작은 요철들에서는 딱딱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충격을 잡아주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있고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춘 차다 보니까 승차감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방향으로 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방음 수준은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와 노면이 접촉하면서 나는 소음은 어느 정도 또렷하게 들리긴 하지만은 거슬리는 자극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AWD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속할 때는 그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차가 약간 좀 느껴집니다. 특히 급가속할 때 변속기에서 아랫단으로 내린 다음에 동력이 더 전달되는 그런 약간 시차가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자동 모드에서는 조금은 원하는 만큼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토크가 높기 때문에 일단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젤 엔진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느 수입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 모델과 함께 가솔린 엔진 모델을 들여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투아렉의 가솔린 엔진 모델보다 디젤 엔진을 메인으로 판매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모델들에서는 좀 디젤 엔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딱히 비교 대상을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국내 브랜드 모델들이죠. 기아 모하비 그리고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는 모하비의 V6 디젤 엔진 그리고 GV80의 증열 6기총 디젤 엔진보다 좀 더 높은 성능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286마력, 최대 토크가 61kg대 성능을 내고 있죠. 디젤 엔진이고 V6 구성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엔진에서 나는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돈된 소리와 회전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4기통 엔진으로도 이 정도 크기의 차를 감당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뭐 없지는 않은데, 그런 엔진들도 물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런 특성들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V6 기통수가 많은 엔진만큼 매끄럽고 어떤 깔끔한 느낌이 들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투아렉 V6 엔진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전 세대 모델의 V6 디젤 엔진에서도 이렇게 막 힘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요. 이번 세대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더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회전수 1500rpm 정도에서부터 좀 힘이 많이 붙기 시작을 하고요. 물론 그 이전에서도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뭐 터보차저라든가 뭐 분사량 조절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터보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전까지의 힘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을 많이 줄여놓은 그런 흐름이 대세인데요. 투아렉에서도 초반 가속할 때 아주 낮은 회전수가 아닌 이상은 엑셀러레이터 반응에 좀 더디게 반응하는 그런 케이스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회전수를 한 4000rpm 정도까지 올리더라도 또 토크가 크게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지 않는, 전반적으로 좀 매끄러운 토크 특성 나타나는 것들은 상당히 좋게 느껴지네요.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회전 영역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디젤 엔진 특유의 좀 괄괄한 소리와 특성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역시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회전 영역에서는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된 그런 회전 감각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에 변속 패들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수동 기능은 있습니다. 기어 레버를 동반자적으로 밀고 위아래로 당기면은 수동으로 변속이 가능한데, 이 부분들은 사실 차의 성격 자체가 아주 스포티한 성격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변속 패드를 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 수도 있겠죠. 차에 짐을 많이 실은 상태 아니고 좀 어른 2명이 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 정도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의 제동 특성은 비교적 고르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차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편인데도 상당히 차의 무게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무게 때문에 이 제동감이 밀린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은 거의 느낄 수가 없네요.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이긴 하지만은 지금 남산 주변에 소월길을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뭐 차고 높고 덩치 크고 무거운 차 치고는 아주 스포티한 느낌은 들진 않지만은 상당히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루기 쉬운 차를 만드는 그런 폭스바겐의 전통적인 세팅이나 설정 같은 것들은 점점 더 나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아래급 모델에서 약간 허술하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투아렉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잘 조율을 해놓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의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의 덩치가 꽤 큽니다. 길이도 길지만 차의 너비도 상당한 편이고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특성과 맞물려서 조금은 좀 둔한 느낌, 전체적인 움직임이 약간 둔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시내에서는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그럼에도 차체가 넓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무게의 대형 SUV에서는 자연스럽고 시원시원한 가속 특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얻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가 뭐 연비라든가 그런 특성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디젤 엔진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가속감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V8 엔진, 그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좀 더 실용성 있는 유지비에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V6 엔진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쪽의 솔루션들이 아직까지 국내에는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고 조금은 좀 친환경적인 측면을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이긴 한데요. 디젤 엔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회전 상태, 뭐 저회전 때 진동 특성, 소음 그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 V6 엔진 정도 되고 이 정도 배기량 되는 차에서는 디젤 엔진의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감성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문제를 만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고 그런 치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V6 엔진, 디젤 엔진을 올려서 또 가솔린 엔진으로 얻을 수 없는 수준의 연비를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이루어진 시승이었는데요. 기회가 닿는 대로 좀 더 긴 시간 동안 좀 더 자세한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투아렉 3.0 프레스티지 모델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